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공정위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은 삼성물산 주식 약 404만 주를 전량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삼성그룹 내 순환 출자 고리는 4개로 줄어들게 되며 이번 매각을 계기로 남은 순환 출자 고리의 완전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노사가 산업은행에 요구한 노사 확약서와 자구계획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노사 확약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은이 자구안을 수용하더라도 STX조선의 경영 정상화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 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이 배당 사고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잇따른 연기금들의 거래 중단으로 삼성증권은 신뢰도 하락에 따른 무형적 손실뿐 아니라 법인 영업에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스텔란다가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매각 가격은 4천억 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로레알은 중국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스텔란다의 화장품 브랜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일단 간밤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재정적자 우려감에 우리 시장 약세가 예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미국에 협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채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린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도 함께 도와주시고 최근 시장이 참 하루하루가 또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역시 지수의 등락이 심했었죠. 장중에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그 관련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역시 지수가 반등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흐름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거나 강한 흐름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장세라든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보고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는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이슈 계속적으로 불거져 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 안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항상 코인 관련된 뉴스들 짚어주고 계시는 어유영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연달아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코인 관련 이슈들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 이어갈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상담 이번 시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5052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 플래닛을 매수가 1,19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종목은 크레아 플래닛입니다. 오늘은 1.84% 상승한 1,3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레아 플래닛 같은 경우 최근에 1,000원대에서 좀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궁금한데요. 네, 크레아 플래닛 종목 오늘 종가 1,385원, 적정 주가는 2,700원으로 비교값을 0.51,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 추세에 어제와 오늘 지금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변곡점이다 볼 수 있겠고, 단기 추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기 흐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레아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매수가가 1,190원이니까 200원, 1,200원 좀 안 된 가격인데 현재 구간 1,3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일단 그렇다고 수익 구간에 대해서 목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강민 전문가님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실현을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런데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고요. 뭐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거나 사업 내용이 확실하게 좋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았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1,19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좋긴 한데 조금 일찍 매수를 하셨어야 됐어요. 이 정도나 아니면은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 자체는 약간 좀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운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 특별히 다른 이유를 가지고 상승할 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욕심을 낼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약간 좀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꺾였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한 후에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레아 플래닛 같은 경우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수익 10% 또는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드렸으니까요.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주는요, 끝자리 714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현대약품을 매수가 7,700원에 비중 2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보유 의견 여쭤보셨네요. 자, 오늘장의 현대약품은요, 1.66% 상승하면서 7,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자, 일단 현대약품은 7,700원인데 오늘 종가는 7,350원,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현대약품 종목 오늘 적정 주가 5,300원, 비교값 1.39, 살짝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봤더니 의약품 업종들이 뭐 한올바이오파마, 영진약품, 뭐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추세를 살펴보니까 이 종목이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도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21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곧바로 이제 회복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매우 강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길게 보자면 우상향하는 차트 모습 확인이 되셨을 텐데요. 최근에 고가가 9,190원 그리고 8,500원을 뛰어넘는 고가를 갱신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 뭐 현대약품을 7,700원 현재 구간에서보다 좀 높은 가격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보유 의견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단기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혹시라도 지수가 역시 하락했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종목 자체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또 세포 치료제 같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격 매수를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실 이 종목은 기회가 많이 있었죠. 이전에도 급등하고 나서 조금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눌림목을 줬었죠. 그리고 급등 이후에 또 21선 이하까지 가격 조정까지 확실히 받은 이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매수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작은 수익이라도 상승했을 때 거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했다가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은 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크게 꺾였을 때는 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의약품 그리고 제약 이쪽은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꺼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급등했던 종목들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안 된다. 이 한 번 매매로 손실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매수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흐름에 따른 추격 매수에 대한 과정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도 10%, 위아래로 10% 잡아드렸고요. 역시나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쉽기 때문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267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조이시트를 매수가 17,100원에 비중 20% 계속 하락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조이시티는요. 오늘도 빠집니다. 2.80% 빠지면서 13,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가격대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조이시티 종목 지금 적정 주가 9,000원, 비교값 1.54, 살짝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살펴보니까 지금 중기 추세에는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낙폭이 좀 매우 강하기 때문에 21선 밑에서 지금 단기 추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이 지금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업종입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안에 게임주 그리고 뭐 유통
음반 유통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PC 기반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 게임들 각각의 추세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 일단 추세 확인했는데요. 추세는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최근 단기 하락 추세 놓여져 있습니다. 18,000원대 부근에서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쉽게도 최근에 흘러내린 이후 이 전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실폭이 좀 깊어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쉽더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일단 정리한 후에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100원이죠. 그래서 매수가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신작 출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5일선, 21선 위고요. 거의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거나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은 업종의 흐름보다 현재 약합니다.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최근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흐름을 좀 길게 보여드려 볼게요.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죠. 고점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점에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할 때는 저점 라인에 고점에서 있는 부근에서라도 저점 라인에서 하면은 단기 수익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짧은 수익이라고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박스권, 단기 고점 박스권에서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매수가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락하면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락하면 할수록 가격 메리트는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계속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역시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더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특별히 상승할 만한 호재가 없는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수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이 저점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매수를 잘못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에는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다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13,900원까지 오늘의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반등했을 때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좀 하락한다면은 최대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 이후에 종목 교체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37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상선을 매수가 5,120원에 비중 50%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현대상선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3.79% 빠진 4,6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현대상선은 어제장에 관심 종목으로도 함께 봐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3일 연속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주가가 4,300원, 비교값은 1.09 거의 지금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적정 주가 계속 우하향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살펴봤더니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연달아 지금 연속 음봉 그래서 이제 단기 추세도 사실 상승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길게 추세를 봐도 계속 이제 흘러내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도 진단을 도와드렸던 현대상선 오늘은 또 종목 상담으로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중기와 단기 모두 중기는 하락 추세고 단기는 상승 추세가 조금은 살아있는 국면입니다. 일단 지금 5,12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역시나 손실을 보고 계시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좀 바닥권으로 흘러내릴 위험이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진단을 도와드려야 될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10% 손절 후에 충분하게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하면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십시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을 다시 매도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10%를 말씀드리는 건 종목이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을 때는 흐름 자체가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언제 나올지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수가와 비중이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0원이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5,100원 부근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그 호재가 나왔죠. 정부에서 해운업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그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서두르셨어요. 곧바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았다면 사실 손절을 조금 길게 잡고 기다려볼 수도 있는데 비중이 50%라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호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종목이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인 흐름이나 탄력, 최근에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정해드리는 건 역시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0% 상승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단 기준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을 사실 이렇게 50%씩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기업 흐름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역시 은행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50%씩 매매를 들어갈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도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손절 후에 더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한 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도 좀 불안한 가운데 비중도 많이 실으셔서 비중 조절과 그리고 매수가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후에 저점에서도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10% 대응 방법 다시 한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218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케어젠을 평당가 79,000원의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자, 일단 케어젠 오늘장은 3.31% 빠지면서 9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고점에서 지금 고점이 10만 원대 터치한 이후에 현재 종가인데 최근에 그렇다면 추세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케어젠 종목은 적정 주가가 67,400원, 비교값 1.43,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이제 5월달,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중기 추세 상승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도 이제 21선을 이제 이탈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매우 좋은 그런 상승 추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케어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쪽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평당가를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비중 30% 계속적으로 좀 늘려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79,000원대인데 현재 구간 96,500원으로 여전히 또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전문가님, 지금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좀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일단 단기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플러스 15%나 플러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조금 그 반등이 나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가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는데 운도 조금 따라준 흐름이고요. 역시 그리고 최근에 제약업종이 상당히 좋았죠. 그런 흐름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할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아주 그 매수가가 저점은 아니었었죠. 상승하고 조정을 약간 받은 후에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따라잡은 흐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종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할 만한 욕심은 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기업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제약업종이 상승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강력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수가 평이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작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한 후에 확실하게 시장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나 플러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정 시 다시 한번 접근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흐름이 또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를 하고 계신 시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대응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수익은 15% 또는 40%에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이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96님 보내신 문자고요. 삼성생명을 매수가 11만 8천 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자, 오늘장 삼성생명은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11만 4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를 봐도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추세 확인할까요? 네, 삼성생명은 적정 주가 23만 3천 원대로 지금 비교가 0.49,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된 종목도 1 이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종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최근에 중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현재 지금 단기 추세도 지금 하락이고 52주 최저가가 지금 2월 달인데 그때 그 가격하고 거의 지금 네, 죄송합니다. 2월달이 아니라 이제 최근이었는데 52주 최저가 지금 부근까지 이제 위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약 한 11만 원대 이 정도 가격이 이제 이탈되는지 그 정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만 5천 원 그리고 그 직전 고점은 13만 8천 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이 10% 좀 소량 넣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실 그런 의중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를 모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추가는 반대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 정도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일단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좋지 않아요. 지수나 업종에 비해서 현재 약한 흐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차트고요. 삼성생명의 그 흐름이 좋지 않죠. 11월의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월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워낙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차트가 곧 보험업종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11월 2일에 고점이었죠. 조금 전에 삼성생명은 11월 3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나 업종의 흐름보다는 그 그룹주의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좋지 않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한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해서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 이 종목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지수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때는 또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생명 10% 비중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반대하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11만 8천 원 소폭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가격대에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24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랩을 매수가 82,100원 비중 100% 본전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자, 비중이 100%이신 시청자분이시고요. 오늘 안랩은 69,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안랩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상황인데요. 일단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안랩은 적정 주가가 51,700원, 비교값 1.35, 소폭 고평가지만 이제 현재 종가와 거의 비슷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이 종목 이제 추세는 지금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종목 자체가 이제 뉴스로 인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처럼 이러한 뉴스가 또 쏟아지는 그런 시기는 추세보다는 이제 좀 뉴스나 그런 이슈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최근에 또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마주의 성격상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은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안랩을 지금 82,100원 최근에 고점에서 좀 들어가신 것도 같은데 최근에 고점이 88,900원이거든요. 전문가님, 본전 회복 가능성을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테마주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든지 가능한데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쉽지만은 않은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본전까지 고집을 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 이 정도의 손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에 일단 손절을 하고 나서 향후에 다시 접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를 잘못하셨고요. 대응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00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셨어요. 사실 정치인 테마주들은요, 선침해를 하든가 그 급등 후에 확실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에서 선침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확실하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주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아무리 테마가 있고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도 비중을 100%씩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매매가 굳어지게 되면 결국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이 약한 이유는 역시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들이 좋지 않아요. 여당 후보들에 비해서
그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중에 야권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정리 후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손절이나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전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또 테마주다 보니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테마주가 바로 이 단점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 흐름을 좀 짚어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이후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시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흘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 종목 담겨 있는데요. 코덱스 인버스와 퍼스텍 그리고 대성 창투 세 종목입니다. 보유 종목 모두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특히나 퍼스텍은 9.8%의 수익률 달리고 있고요. 대성 창투 같은 경우에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신규 편입 이후 바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담겨 있는데 대성창투가 신규로 편입한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 설명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수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아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흐름 자체가 좋지 않겠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코스피나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 매수가가 6,050원이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역시 5,900원까지 추가 매수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5,800원에 절반은 매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준대로 당분간은 끌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가 크게 반등한다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계속 그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위산업주면서 드론 관련주라고 그랬죠. 드론 관련한 삼성과의 그런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이 15%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상승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했을 때 3,200원 추가 대응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길게 봐도 뭐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요. 상황이 혹시라도 바뀐다고 하면은 뭐 번전 매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성창투인데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암호화폐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투사들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지금 정말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그런 그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원에 일단 접근을 했는데 2,200원 추가 대응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15% 목표인데 상황에 따라서 10% 이상에서는 그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끌고 가도 되겠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서 종목을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하락에 대한 전망 속에서 코덱스 인버스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포스텍과 대성창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포스텍과 대성창투 모두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슈 점검과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교육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먼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월가 큰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연달아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암호화폐 악용한 유사 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월가 큰손들이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그런 이슈 점검과 그리고 최근에도 이전에도 피해 사례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슈 두 가지 이슈 연구원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가의 큰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 일단 JP모건, 록펠러 재단, 조지 소로스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쪽이 이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은 초창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지만 큰 손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참여를 하면서 점차 안정화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이도, 즉 매매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언제나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플랑크톤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어려운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맞지만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채굴 대행, 매매 대행, 고수익 보장 여러 가지 어떤 유사 수신행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는 최소한 이런 사기는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도 이슈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월가 큰손들이 암호화폐 시장 연달아 진출하면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세력도 좀 점차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이런 암호화폐를 악용한 이런 유사 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시세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물 시세 알려드리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현재 부근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시세인데요. 가격대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6.29% 빠지면서 7,380달러 선 선물 시장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CME 상장된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현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볼까요? 네, 역시 지금 비트코인 30분 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특정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일단 3에서 5% 정도 좀 단기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 또 박스권, 살짝 올리다가 다시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매매에 참여하는 거래 참여자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지금 역시나 기준 지켜가지고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낫겠고, 시가총액 순위로 좀 살펴봤더니, 24시간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봐도 이 코인들이 30%, 예전 같으면은 아마 100에서 200%짜리들도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이고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어떤 알트코인들이 어떤 상장 이슈, 에어드랍 이슈, 그리고 이벤트 이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의 어떤 급등 이런 증상은 조금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세 살펴드리면서 이 전의 흐름도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시장 분위기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좀 투자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 더욱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보조지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뭐 이동평균선을 뭐 교육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일단 차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조지표의 가장 기본이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눈으로만 우리가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이동평균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화면에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잘 모르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을 알기에 앞서 가지고 차트를 구성하는 이제 캔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은 우리가 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네 가지 가격이 이제 박스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가, 시가, 종가, 고가 이렇게 해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은 빨간색 양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은 파란색 음봉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캔들이 연속해서 이어진 그림이 캔들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HTS가 기본적으로 이 캔들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는 종가와 종가를 이제 이어서 그려지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현재 시점부터 과거 N일, 즉 예를 들어서 과거 5일, 현재 시점부터 5일, 현재 시점부터 20일 이런 가격의 평균이 모여서 나타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가, 저가, 종가, 봉, 평균 등 이제 모두 이제 그릴 수가 있고, 분봉, 일봉, 뭐 주봉, 월봉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일을 한 달로 하고 5일을 일주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365일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달은 30일, 일주일은 7일,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째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의 평균이 1,800원입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실제 가격이고 빨간색이 이제 평균 가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또 평균 11,200원, 또 하루가 지나면은 평균 12,000원,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평균 12,000원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 계속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 다음 목요일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이 실전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대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활용하시는 지표, 보조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정응 대표님도 역시나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동평균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